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마음의 준비라도 됩니다. 진짜 답답한 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메모리 가격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AI 수요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차트를 보면 기대했던 만큼 시원하게 못 갑니다. 이럴 때 주주분들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이 정도 뉴스에도 못 가면 도대체 뭐가 나와야 가는 거야? 이게 진짜 답답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은 회사라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인 건 다 압니다. 문제는 좋은 뉴스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실적을 보고도 바로 인정하지 않는 구간,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이게 계속될 수 있냐를 묻는 구간,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뉴스가 무시되는 구간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안 믿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아직 가격에 다 안 들어갔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미 다 믿고 있었다면 주가는 먼저 움직였겠죠. 그런데 시장이 계속 의심하고 있다면 다음 확인 신호 하나에 가격이 갑자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HBM 고객 확인, 낸드 가격 추가 상승, 서버용 SSD 수요 확인, 외국인 수급 재유입, 기관 동반 매수, 이런 신호가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시됐던 좋은 뉴스가 한 번에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폭락보다 무서운 건 좋은 뉴스 무시 이후의 급반전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구간, 이 구간이 끝나는 순간 가격은 천천히가 아니라 한 번에 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만 전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0만 전자, 처음 들으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꿈의 가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요, 50만 전자는 절대 꿈의 가격으로만 볼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 근거 없이 50만 전자를 말하면 희망회로입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수요가 길어지고 삼성전자가 HBM 신뢰를 회복하고 낸드와 SSD까지 같이 살아나고 외국인 큰돈이 다시 붙는다면요, 그때 50만 전자는 그냥 허황된 부호가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자료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나왔냐가 아니라 그 좋은 뉴스가 가격으로 연결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느냐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지, HBM 고객 확인으로 이어지는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서버용 SSD 수요까지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움직이는지,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 팔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50만 전자 간다고 단정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가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바로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나온 숫자보다 다음 숫자를 더 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다음 분기에도 이어지나? AI 수요가 계속 강한가?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나? 삼성전자가 고부가 제품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나?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답답할 때 무조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이미 나온 실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적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이 계속 의심하는 동안 좋은 뉴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안 믿고요. 메모리 가격이 좋아져도 안 믿고요. AI 수요가 계속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추가 확인이 나옵니다. HBM 고객이 확인됩니다. 낸드 가격이 더 버팁니다. 서버용 SSD 주문이 늘어납니다.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기관이 같이 받쳐줍니다. 그러면 시장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거 단기 반짝이 아니었네? 삼성전자도 AI 메모리 사이클에서 다시 봐야겠네? 가격을 다시 계산해야겠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 주가는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무시했던 좋은 뉴스가 한 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봤는데 선생님이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번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음 시험도 잘 봅니다. 과제도 좋아집니다. 수업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평가가 바뀌죠. 이 학생은 진짜 달라졌구나. 주식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한 번 좋은 실적을 냈다고 시장이 바로 모든 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AI 반도체 랠리가 너무 강했던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시장은 계속 의심합니다. AI 수요가 정말 오래 가느냐?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느냐? 메모리 부족이 계속되느냐?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걸 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하나씩 깨지면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무시되는 구간을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답답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낮아진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낮은 자리에서 확인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좋은 뉴스가 무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좋은 뉴스가 가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그 전환점을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가격이 다시 튀려면 어떤 확인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HBM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D램, 낸드, SSD를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AI 메모리를 말할 때 HBM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강하게 재평가 받으려면 HBM에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고객 확인이 나오고요. 공급 확대 가능성이 보이고요. 고부가 메모리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HBM에서 진짜 따라오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낸드와 서버용 SSD입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덜 보는 카드일 수 있습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 데이터는 계속 저장되고 불러와야 합니다. 검색, 추천, 챗봇, 기업용 AI, 영상, 광고, 코딩, 문서 작업 이런 서비스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저장 장치 수요가 커집니다. 여기서 낸드와 서버용 SSD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HBM만 보고 삼성전자를 낮게 계산했다면 낸드와 SSD가 살아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만으로 가볍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큰 돈이 다시 들어와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관이 같이 받쳐주면 차트의 느낌이 바뀝니다. 외국인이 하루 샀다고 끝은 아닙니다. 봐야 할 건 반복입니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작은 순매수가 반복되는지, 기관이 같이 붙는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갈 때 삼성전자 가격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만 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50만 전자라는 말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한쪽은 기대합니다. 그래, 삼성전자가 제대로만 가면 50만 전자도 가능하지. 반대로 다른 쪽은 바로 웃습니다. 무슨 50만 전자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둘 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차트만 보면 50만 전자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목표가는 현재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떤 이익을 반영하느냐, 어떤 사이클을 가격에 넣느냐, 외국인이 어떤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50만 전자가 꿈의 가격이냐 아니냐는 숫자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결정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단기 반짝으로 끝나면 50만 전자는 그냥 말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계속 신뢰를 못 얻으면 50만 전자
삼성전자는 멀어집니다. 낸드와 SSD 회복이 실적으로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비어 있으면 주가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AI 수요가 계속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고객 신뢰를 회복합니다. D램 가격이 버팁니다. 낸드와 서버용 SSD가 실적에 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50만 전자는 절대 꿈의 가격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시장 재평가가 붙으면 대형주도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다만 조건 없는 50만 전자는 위험합니다. 조건이 붙은 50만 전자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 차이를 꼭 나눠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이걸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왜 이렇게 못 가냐? 이 감정이 쌓이면 나중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믿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또 안 갈 거야. 삼성전자는 원래 무거워. SK하이닉스만 가지 삼성전자는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체념이 쌓일 때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낮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너무 높을 때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낮을 때는 작은 확인 신호에도 가격이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을 깨는 뉴스가 나올 때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가 확인된다. 낸드 가격이 추가로 올라간다. 서버용 SSD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 기관이 같이 산다. 이런 신호가 동시에 붙으면 시장은 다시 계산합니다. 삼성전자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무시되는 구간은 답답하지만 동시에 다음 급반전의 준비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도 시장이 안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정말 둔화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HBM에서 삼성전자의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낸드 가격이 공급 증가 때문에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 반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단순히 좋은 뉴스 무시했으니 이제 급반등한다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핵심은 조건입니다. 좋은 뉴스가 무시된 뒤에 급반전이 나오려면 시장이 인정할 만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추가 확인이 무엇이냐? HBM, 낸드와 SSD, 외국인 수급, 기관 동반 매수, 실적 추정치 상향, 이겁니다. 이 조건이 붙지 않으면 좋은 뉴스는 그냥 뉴스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으면 좋은 뉴스는 가격이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너무 하루하루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바로 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 이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끝난 건 아닙니다. 봐야 할 건 다음 확인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지, HBM 고객 관련 신뢰가 회복되는지, 낸드와 SSD 이야기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흥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바로 안 간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가격 반응은 다릅니다. 좋은 뉴스가 가격으로 바뀌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맞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보유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HBM인지, 낸드와 SSD인지, 외국인 수급인지, 실적 추정치인지 본인이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흔들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 무시 이후 급반전, 이 말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신호 나오면 가격이 튄다. 이 말도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듣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에 좋은 뉴스가 쌓이고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미 뜨거운 자리인지 눌림을 주는 자리인지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실적 전망이 실제로 올라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50만 전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전자는 조건이 붙으면 절대 꿈의 가격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AI 수요 지속, HBM 신뢰 회복, 낸드와 SSD 실적 반영, 외국인 수급 복귀, 기관 동반 매수, 이런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신규 접근은 기대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틀렸을 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바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게 계속될 수 있나? AI 수요가 정말 오래 가나?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얼마나 가져오나? HBM에서 진짜 회복하나? D램과 낸드 가격은 계속 버티나? 이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의심한다는 건 아직 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깨지는 순간 가격은 다시 계산됩니다.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확인입니다. HBM 고객 확인, 낸드 가격 상승, 서버용 SSD 수요, 외국인 수급, 기관 동반 매수, 실적 추정치 상향,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으면 시장은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50만 전자라는 숫자도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AI 메모리 종합기업으로 다시 계산하고 외국인 큰 돈이 들어오고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간다면요, 그 숫자는 꿈이 아니라 재평가의 결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는 숫자는 위험합니다. 조건이 붙은 숫자만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한 건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시원하게 못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시장은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AI 수요가 계속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버틸 수 있는지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봅니다. 낸드와 서버용 SSD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움직이는지 봅니다. 좋은 뉴스가 무시되는 구간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낮아진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낮은 자리에서 다음 확인 신호가 나오면 가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가격이 다시 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HBM 고객 확인, 낸드와 SSD 실적 반영, 외국인 수급 복귀, 기관 동반 매수, 실적 추정치 상향, 이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맞아간다면 50만 전자는 절대 꿈의 가격으로만 볼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50만 전자를 말하면 희망회로입니다. 조건이 붙을 때 50만 전자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 차이를 꼭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좋은 뉴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적이 좋다는 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HBM 고객 신뢰가 회복되는지 봐야 하고요.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서버용 SSD 수요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대금, 마이크론,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 코스피 흐름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50만 전자 예언이 아니라 50만 전자가 시나리오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보는 자료에 가깝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수익 고장 자료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얼마 간다고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하나입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면 실적에서 끝나는지, HBM으로 이어지는지, D램과 낸드, 서버용 SSD로 번지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그 다음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보는 거죠.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넣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수 리스트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는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의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힘듭니다. 실적 좋다, HBM 회복한다, 50만 전자 가능하다 이런 말만 듣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좋은 기업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회복인지 아니면 과열을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매매선 체크 10가지도 이번 흐름에 맞춰 넣었습니다. 좋은 뉴스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실적 추정치가 실제로 올라가는지, HBM 고객 신뢰가 회복되는지, 낸드와 서버용 SSD, 반격 카드를 같이 보고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기관이 받쳐주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SK 하이닉스만 가는지, 삼성전자까지 돈이 퍼지는지,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자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50만 전자라는 숫자만 보고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포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안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적도 봐야 하고요. HBM, D램, 낸드, SSD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 대금도 봐야 하고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 관련 섹터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좋은 뉴스가 무시되는 구간은 정말 답답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안 가고요. 메모리 가격이 좋아도 시장은 계속 의심합니다. AI 수요가 오래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HBM에서 진짜 회복하냐고 묻습니다. 낸드와 SSD가 실적으로 이어지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의심이 있다는 건 아직 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깨는 확인 신호가 나오면 가격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HBM 고객 확인, 낸드와 SSD 실적 반영, 외국인 수급 복귀, 기관 동반 매수, 실적 추정치 상향. 이 조건이 하나씩 맞아가면 삼성전자 가격은 지금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50만 전자는 절대 꿈의 가격으로만 볼 숫자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으면 희망회로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으면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하지도 마시고 좋은 뉴스가 바로 안 간다고 너무 빨리 실망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다음 확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